목포 북항 앞바다에서 두 명이 탄 승용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때마침 근처에서 낚시 중이던 한 시민이 어망부위를 던져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게 도와준 시민 장서군 씨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이제부터는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군가요? 오늘 주인공은 목포 오부도에서 차량 추락 사고를 목격하고 뛰어든 목포 시민 장서군 씨가 주인공입니다. 뛰어들었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표현을 했을 뿐인데 뒤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상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일을 좀 못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직업이 댄스 스포츠 원장님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혼자 낚시를 다니시는 걸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낚시를 하러 갔다가 지난 7일 오후 4시경에 목포 오부두에서 갑자기 남녀 한 명씩 탄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보게 된 겁니다. 사고 차량이 해상 7m가량 추락을 했고 차량 안에서 겁먹은 탑승자들이 사람 살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목격자 오늘의 주인공 장서군 씨에 따르면 사고 당시 차량 탑승자들이 겁을 먹고 차에서 빠져나올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가 바닷속으로 빠지는 걸 지금 구한 장서군 씨의 사연을 지금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직접 바다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구하는 방법을 장서군 씨가 구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차를 보고 긴박했던 상황 속에서 장서군 씨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날도 낚시를 하는 도중에 옆에서 쿵 하며 선박끼리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자동차가 바닷속에 푹 들어갔다 다시 푹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는 운전석에 여자분, 보조석에 남자분이 두 분이 살려달라는 소리에 그래서 달려갔더니 줄은 없길래 우선 석유통 2개를 먼저 던져주면서 차에서 빨리 탈출을 유도했습니다. 네, 일단은 긴박하니까 줄을 찾았는데 줄이 없어서 석유통 2개를 던져주셨다고 하는데요. 아니, 얼마나 크게 부딪혀서 소리가 났으면 선박끼리, 배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컸다면 그만큼 놀란 그 충격도 컸을 텐데 이렇게 바로 또 구조에 나서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울타리가 없는 그 바닷가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뒤로 후진하거나 할 때 앞에 앞턱이 있는데 과속이라든지 무슨 그 운전 부주의 같은 걸로 턱을 넘어가면서 쾅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간 것 같은데 두 사람은 그 충격에 의해서 그 창문 쪽으로라도 또 혹은 문은 어차피 못 엽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수압 때문에 문 안 열려요. 저런 경우는 창문을 깨야 되는데 용케 저 차량의 오른쪽 그 창문이 열려 있는 거를 이분이 보셨어요, 장서군 씨가. 그래서 그쪽 창문으로 나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와중에 저렇게 차가 빠지고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한다고 갔다가 잘못하면 같이 소용돌이 속에 휩싸일 수 있거든요. 장서군 씨는 참 영리하게 일처리를 했어요.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쓰레기 모아놓은 곳에 가가지고 석유를 담았던 플라스틱 통 2개를 구해가지고 그들한테 던져준 겁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통을 잡아라. 이렇게 그 구조를 직접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아주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겁니다. 여유 있게 낚시를 하다가 지금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많이 당황을 하셨을 법도 한데 장서군 씨의 기지가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석유통을 던져서 극적으로 이 빠진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탈출시키는데 성공을 했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바다 한가운데서 석유통에 몸을 의지하고 지금 이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도와줄 수 있게끔 또 다른 사람들이 왔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소리 듣고 달려오신 분이 이제 또 있는 거예요. 이경택 씨라는 분인데 주변에서 역시 낚시하던 분인데
그러니까 장석훈 씨하고 이경택 씨는 일면식이 전혀 없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라는데 의기투합을 한 거죠. 장석훈 씨가 줄을 좀 구해달라고 하니까 이경택 씨가 가서 줄을 구해왔고 뭔가 붙잡을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본인이 입고 있던 그 낚시용 구명조끼 있어요. 이걸 벗어서 던져줬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분들이 얼마나 불안할까 싶어서 계속 안심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이어갔다고 하고요. 또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한테 신고 좀 해달라라고 해서 신고까지 이어졌다고 하니까 주변에 계시던 모든 분들이 힘을 보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어느 한 사람 중요한 역할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구하셨는데요. 또 다른 낚시계 이경택 씨가 구해온 줄을 몸에 감고 바다로 들어가던 순간에 목포 해경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윤창원 경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한 명씩 이렇게 구조하고 왔다가 다시 가려고 했었는데 조류 때문에 계속 밀려버리니까 시간이 별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명 구조해 오는데 확실히 2명이라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누구든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 들어갔을 거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다. 이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닌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네. 이거 우리 이 사건 반장에서 이야기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당연히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여전히 또 그 공식에서 위배되지 않네요. 이분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은 본인이 뛰어들려고 생각도 했는데 구할 사람은 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망설였던 것 같고요. 그 사이에 그래도 어떻게 좀 뛰어들어가서 구해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사이렌 소리 들렸어요. 조류 때문에 자꾸 그분들은 자꾸 밀려나가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해경이 와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직접 입수해가지고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중한 생명 2사람을 구해낸 장석훈 씨, 이경택 씨 그리고 윤창원 경장 모두에게 목포 해경이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위험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도와주고 끝까지 겸손한 우리 의인들께 박수를 보냅니다.